자, 우리 민경욱 대표 나오셨는데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이제 밝히는 거, 이건 뭐 계속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재판도 이제 4월 15일 날 1년 만에 처음 재판이 이제 열리는 거고, 이제 지난한 싸움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그건 그거고, 이번에 이제 또 선거가 4월 7일 날 네. 있단 말이에요. 보궐선거. 이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차기 대권 맞습니다. 교두보기 때문에 요거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할 것이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입니다. 그 서울시장 자리에 지금 9년 동안을 박원순 씨가 시장 노릇을 하면서 완전히 좌파 세상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원하는 게 정상으로 복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갖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몇 가지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면 사전선거. 네. 예, 사전선거에 대해서 사전선거를 하십시오 하고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어디서 그거를 했는지 대개는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런 걸 하면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라고 밑에다가 씁니다. 민경욱 뭐 연수구을 뭐 당협위원장 이래서 내 돈 내가지고 내가 쓰니까 이걸 야 이거 보세요. 아니면 뭐 민주당 이래든지. 그렇죠. 아니면 민주당에서 돈을 내겠으니까 민주당.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지금 나다니기 시작해요. 또 봄이 왔어요. 뭐 봄이 오면 사내들의 사전 투표합시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막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게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전 대표가 사전 투표는 무조건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아주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투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그들이 어떻게 유리한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당일 투표에 많이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야권에.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때 조사 받고 오셨잖아요. 저 지난번 4.15 총선 때 전에 그 얘기했더니 저 선거 방해죄로 제가 경찰, 검찰, 선관위 조사 받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전 선거가 유리하다고 그러고요. 사전 선거 유리하니까 야권에서는 당일 선거가 유리한데 사전 선거 말고 당일 선거를 하세요. 이러면은 조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은 사전 선거 하라고 자기가 손수 사전 선거에 가서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전 선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당의 이 부정한 도박에 판돈을 대주는 일이다. 이렇게 누가 표현을 했는데 아주 그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자기는 사전 투표 아니면 못하는데 사전 투표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는 무조건 많이 나가야죠. 선관위 여러분, 선관위나 아니면 뭐 우리를 조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으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는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그럼요. 예, 특히 야권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많이 투표를 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이 여권 사람들, 좌파 사람들이 집에서 있더라도 우리는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부정선거는 사전선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해찬이 얘기를 했어요. 사전선거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그거는 당일 선거에 많이 나오면 사전선거가 적으면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사전선거가 있고 당일 선거가 있는데 둘 다 할 수 있으면 당일 선거 쪽을 택해달라. 이게 얘기예요. 사전선거 아니면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 사전선거 해야죠. 할 수 없죠. 우파도 나가서 하셔야죠. 무조건 잘 찍어야죠. 많이 찍어야죠. 그거는 불문가지. 하지만 사전선거도 할 수 있고 당일 투표도 할 수 있다. 그 이왕이면 당일 투표해야 된다. 이건 당일 뭐. 투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당일 투표. 사전 투표, 당일 투표가 있으면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부정선거에 자기 표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부정한 표가 한 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부정을 할 수 있다는 구멍이 있다. 내 표, 정당한 표 한 표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표가 있는데 여기 막 합쳐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이렇게 간다. 이거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도 신경 쓰지 않을 얘기가 아니지만 부정한 표가 100표가 들어왔다면 정당한 표 100표가 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사전 투표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0.39, 0.39, 0.39가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 둘 다 사전 투표에서 일어난 기막힌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게 제가 CPEC에 가서도 얘기를 했죠. 0.39, 0.39, 0.39 세 개가 똑같이 나왔다. 이건 사전 선거가 잘못된 건 너희들도 저 우편 투표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사전 투표, 다음에 중국의 개입,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이 근데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간다. 네, 또. 거소불명자, 거주불명자. 야, 이게 또 이 사람들도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홍보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소불명자, 거주불명자도 마지막에 있었던 자기의 주소가 마지막에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뜻 보면 이제 그게 맞아요. 얼뜻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 보세요. 한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파산을 했어. 아니면 이혼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홈리스가 됐어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있다 서울에서 어디 쫓겨났다 그럽시다. 그래서 부산에 갔어. 아니면 인천에 갔다 그래요. 인천에 갔어요. 인천에서 지금 10년째 자기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서울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막 복지를 많이 하더라도 인천이나 옛날에 있었지만 인천이나 부산에 가 있는 분은 서울의 복지 제도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왜 여기에 투표를 해야 되죠? 아니 지금 동량을 하고 있는 인천이나 부산에 거기 시장이 잘 뽑혀가지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게 대선은 괜찮아요. 왜냐면 인천에 살든 서울에 살든 다 한국이니까 대통령 하나 뽑는 거니까. 맞아요. 대통령 하나 뽑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노숙자가 됐건 아니면 뭐 누구한테 됐건 대통령은 이거 봤잖아.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런 걸로 봐서 투표를 해라 이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그거를 지방선거 하는데도 해라? 이건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거는 다 부정선거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이 노숙자나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옛날에 형편이 좋았을 때 양복 입고 찍은 주민등록 사진하고 지금 며칠째 세수도 못하고 그런 얼굴하고 똑같습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게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안 되죠. 그런 허점이 너무너무나 많은 겁니다. 옛날에 근데 이 지난 선거에서 이 주민등록증 위조 등록증이 많이 발견이 됐죠. 평택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사용된 거라고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이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거소불명자, 거주불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 기록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부정이 있을 거라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땅 하고 나왔습니다. 뭡니까? 지금 저를 이 무등을 태워서라도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저를 제명이 아니고 당협위원장에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건 뭐 옛날 일인데. 근데 사전선거 독려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독려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아니 이거 우리 수개표가 없었다고 제가 여기서 침이 마르게 얘기를 했죠. 수개표는 우르르 하고 표가 쏟아졌을 때 손으로 하는 게 수개표예요. 그건 없고 그냥 무조건 컴퓨터에 집어넣어 도락 한 번 하고
그걸 100장씩 묶어가지고 개수기에다가 또 탁 넣으면 드르륵 2번을 세고 의심할 바 없이 딱 맞다고 해가지고 고무줄을 한 다음에 그걸 던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잡고선 이게 맞나 안 맞나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이거를 수개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 의원, 네. 삼성 장군 출신의 모 의원이 떡하니 이거 올려놨어요. 그 자기 그렇더라고. 예예 저기 뭐야 페이스북에다가 네. 수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없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난 진짜 너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죠. 이거는 뭐 모르는 거 같아. 이 아니 내용. 모르면 입이라도 닥치고 그러니까. 있어야지. 아니 자기가 지금 저기 지역구 선거를 해봤어요?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비례대표. 이번에. 네.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행정안전위원회예요? 국방위원회예요, 당연히. 네. 그러면 지금 휴전선이 어떻게 됐는지, 주적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김정은 어떻게 목을 따야 되는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자기 목소리는 아무것도 거기서 못 내고, 아니 삼성 장군이 돼가지고 대수장이라는 데서 야 너 나가서 한번 해봐라고 해서 수많은 별자리들이 밀어가지고 지금 비례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자가 가서 그런 황당한 얘기나 하고 있으니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그 분위기는 지금 사전선거를 막 독려하고요. 아유 민주당보다 뭐 더한 거 같아. 독려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신의원이죠. 네네네. 신의원이 그 부정선거 없다고 단언하고 그 다음에 요 얼마 전에 이제 사전 투표 보고하는 장소에 CCTV 설치 등 아하, 그 말씀이에요. 네,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 선거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보완을 거짓말이냐? 했다는데 이번에? 내에서 통과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 그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짓말입니다. 6개월 동안 못해요, 그거는. 이 부칙 조항에 6개월 이후에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거짓말을 그러면 했어요. 이번에 4월 7일 선거가 안 아무 상관없는 되죠. 거네.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한다고요. 야, 그러니 그거를 사람들을 그렇게 오도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남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여권이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이 꾸미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었던 큰 논점 중에 하나가 QR코드 아닙니까? 네. 법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막대 막대. 모양의 바코드. 네. 이런데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거기에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고 네. 다 이렇게 특정을 할 수도 있게 우리가 모르는 암호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코드는 밑에 숫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건 암호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투표 용지에는 우리가 모르는 암호를 쓰면 안 된다는 게 법이에요, 법. 네. 그건 뭐 일부간된 법이라고요. 근데 QR코드를 써서 이거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당에서 그거를 QR코드를 써도 되도록 법을 고쳐줬어요. 뭐냐면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는 그걸 거를 또 수정했다고 그러던데 통과되기 전에 발의는 그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발의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통과할 때는 그건 뺐다고 그러더라고. 뺐어요? 그 항목은. 뺐으면 다행이죠. 빼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항목은 뺐다고 우리 그러더라고. 그 변호사들이 네. 그 법안을 가져왔어요. 아니 요번에 예. 그러니까 네. 이번에 통과된 거를 이제 봐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모등 사각형 등으로 네. 그 하는 것도 되도록. 그건 이제 발의한 건데 통과되기 직전에 그걸 수정.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여기 또-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니고 지금 있는 거를 그 또 QR 코드. 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사각형 뭐를 집어넣은 바코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QR코드죠. 그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놨다면 그거는 그들의 잔꾀에 넘어간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초안에 있었으나 그게 되지 않았다면은 다행인데 저는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건 더 큰 해봐야 일입니다. 되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한 거거든요, 사실. 그 당한 거를 지금 대신 이렇게 시민사회에서도 이렇게 싸워주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석학들이, 그 월터 미베인 교수 등등, 그 다음에 한국의 통계학자 등등, 그런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는데, 정작 자기들은 부정선거 없었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전선거 하라고 독려하고 이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이.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이게 이 사람들이 이유가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은 여기 우리 저 대표님이나 전화는 네. 부정선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박사과정쯤 되는 거고. 네.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3가지 아주 간단한 뛰어넘어야 되는 문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즘이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냐? 그 얘기들 하더라고. 지금도 그 얘기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이니까 가능한 최첨단 디지털 범죄예요.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수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이용 같은 사람 이제 그 얘기한 거죠. 형식적인 수검표가 있었을 뿐 이번에 수개표는 없었어요. 세 번째, 컴퓨터로 2번이나 세했는데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컴퓨터기 때문에. 컴퓨터야 정확하겠지. 하지만 컴퓨터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고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의도를 갖고 나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대로 하는 게 컴퓨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초등학교 수준에서 못 한 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이 수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헛소리를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까지. 왜냐?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사람 해주니 미치겠어 진짜. 당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알질 못하는 거예요. 네. 알질 못하고 지금 알질 못하는 상황인데 이 지역구에서 지역 선거를 한 사람들은 제 말을 알아듣고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얘기는 못하죠. 네. 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당선이 되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되니까 자기 부정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거를 해보지도 않은 비례대표가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는 그 꼭두각시 그러네. 예? 괴뢰. 괴뢰가 꼭두각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허수아비. 네.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난 이 사람 정말로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고요. 예. 지금 우리가 마음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이길 거라고 마음 놓는 이유가 뭐죠? 대표님? 저는 마음 안 놓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여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 믿으실 텐데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 경우를 10번을 조사를 했어요. 10번을. 4.15 총선 전에. 예, 전에. 10번 조사하기 다 1등이 됐어요. 네. 차이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딱 한 번 KBS에서 한 건지 거기에서 딱 붙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만. 박빙이 아니고 붙여놨어요. 25%인가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무도 거기다 콧방귀 뀌면서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지금 바닥 정서가 어떤데 무슨 소리야. 내가 선거를 하면서 돌아다녀 보는데 이게 어떻게 붙었어 라고 하거든요. 10개인데 그 뒤에도 나왔어요. 또 이렇게 쫙 이만큼씩 차이가 나다가 하나 붙여놓고 쫙 표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 지금 이제 10며칠 남았죠. 예. 지금 밑에서 뭐라 그래요? 밑바닥 정서 보니까 단단히 10몇 %가 아니고 10% 안쪽에 경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제 미친 척하고 거의 붙여놔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 믿을 게 안 돼요.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무려 10번을 했어요. 10번. 지금 10번 했나요? 10번 안 했어요. 저는 10번을 했을 때 다 이겼다고요. 한 번은 붙여놔서 공동 1등. 10번을 다 1등 해놨어요. 해놓고 발표할 때는 정작 선거할 때는 그것도 새벽에 돼가지고 쭉 벌려놓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전선거 해라. 뭐 이렇게 지금 마음 놓고 막 하라 그러고 난리를 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제가 경고는 분명히 합니다. 네. 아유, 이제 혼자서 참
그 정치권에서 이제 혼자서 외롭게 의롭게 싸우고 계시는 민경욱 대표인데 꼭 이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민경욱 대표 개인의 무슨 어떤 그 성취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민주주의를 근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꼭 저 힘을 모아서 포기하지 말고. 고지가 다 왔습니다. 이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냅시다. 마치겠습니다.